자,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치열했던 어제 감사원 국감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집중 포화를 퍼붓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개별 감사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을 안 거쳤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 규정과 역사 관행에 비추어서 그거는 허위 사실입니다. 지금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말이 다른데요. 감사원장은 자기 권한이다 라는 취지고 사무총장은 의결을 하지 않은 것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의원님.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완전히 두 분 말씀이 다릅니다. 제가 귀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두 분의 의견은 똑같았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냈던 이 문자가 핵심 논란이 됐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그러면서도 해당 문자 메시지는 정상적인 소통이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제 문자에 대해서 논란거리를 제공해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통은 정상적인 겁니다. 소통 창구가 없는데 그러면 저 이관섭 수석이 문의를 하고 답을 하셨다. 아니 위원회 의결 사항도 했는데 의결을 안 거쳤다고 연속 이틀 오보를 질러대는데 그거 안 궁금하겠습니까? 무식한 소리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친분이 있으십니까? 이분하고 사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뭐 한 다리 건넌 모르는 분은 없겠습니다만 자, 아주 악의적으로 내부에서부터 이상한 소리들이 굴러다녀서 그래서 무식한 소리라고 복합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자, 유병호 사무총장 오보를 질러대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반박하는 어조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강한 걸 떠나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고위공직자의 자세가 아니죠. 특히 국회에 나왔으면은 상대 야당 의원이 본인 마음속으로는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인정을 못 하겠더라도 국회의원이 나와서 질의할 때는 어찌 보면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고 국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 국정감사장에서 저런 식의 표현, 약간 오보를 질러댔다 무식한 소리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게 국민이 듣기에 상당히 거북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분이 어제 국감 저도 좀 보니까 이 문자 부분도 그렇고 답변을 안 했어요. 네. 사실상 증언을 거부한 겁니다. 이거 법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것 같고 네. 또 문자를 또 지웠다고 했어요. 네. 근데 지웠다고 해서 지금 국정기획수석 이른바 왕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 간에 내통하는 듯한 이런 문자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인식을 잘못하는 게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대통령실의 이른바 국정기획수석, 왕수석과 감사원의 실세, 감사원장을 패싱하고 있다는 그런 말까지 듣고 있는 감사원 사무총장이 서로 간에 이른바 대감 게이트 같게 네.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감사원이 어떤 감사를 해서 전임 정부를 아무리 털어서 감사 결과를 내놓아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 결과를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가. 네. 여기에 대해 큰 흠집을 남겼어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답변을 피했던 적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수석 사이에 상시 보고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추궁을 했었는데 이번이 첫 문자 메시지냐 아니냐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보낸 문자입니까? 문자 보내신 적도 있습니까? 이 사안 관련해서는 아니, 문자 그 앞에 보내신 지워진 적이 거 있냐고요? 그거는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요? 거부 사유가 없습니다. 증언 관련된- 거부하시는 것이면 법적인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문자 보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있으시군요. 기억도 흐릿하고요.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이 된 유병호 사무총장이 증언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인에 대해서 저는 위원회가 전체 의결로 정식 고발해 줄 것을 위원장님에게 건의드립니다. 제가 증언 거부를 한 게 아니고요.
별로 자주 무슨 언론에 궁금한 사항이든 통하는 사이도 아닌데 미주알고주알 답변 드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병호 사무총장이 말한 것처럼 정상적인 소통이라면 뭐 정확한 횟수까지는 몰라도 뭐 어느 정도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건데 굉장히 답변을 피했던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것이 이 사안의 본질이 아니고요. 네. 설령 다른 문제나 다른 어떤 언론 오보를 통한 문의가 오갔다 한들 그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또 트집을 잡아서 네.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의 본질, 질의의 본질과 관계없는 부수적인 이 말꼬리 잡기성 질문이라는 것을 알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답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오늘도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대비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대비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감사원 소속 직원들이 훨씬 더 많이 파견이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전윤철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 감사원의 주요 감사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감사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답하신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했던 감사원장도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를 보낼 때도 감사위원회 전체 의결을 하지 않았어요. 네. 먼저 질의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 정기감사위원회 때 후 승인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왜 아무 문제를 삼지 않았던 분들이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하는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유독 이 한 사건만 가지고 이게 마치 불법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이걸 불법이라고 하는 언론 기사가 나오니 수석 입장에서는 문의를 할 수 있고 사무총장은 그냥 간결하게 답변을 하고 넘어간 것이죠. 저는 네. 이 사안이 왜 이렇게 국감의 핵심 문제가 되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네. 길게 설명할 게 아니고요. 네. 이건 단순하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또 다시 이제 뭐 국민의힘이랄지 이쪽에서 또 다시 이른바 최근에 나오는 뭐 한미일 군사훈련처럼 또 다시 전임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그럼 이거 다 따지면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당시 감사 어떻게 그런지 다 보면은 당시에 합리적 상황과 정황이 다 있는 겁니다.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 따지자고 하는데 정말 특이해요. 지금의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뭐만 터지면 전임 정부 탓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탓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탓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저는 좀 심각하게 보는데 유병호 사무총장이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아주 거친 표현으로 오보를 질러댔다. 거기에 대한 저는 뭐 그것도 국정기획수석에게 그런 걸 보고하고 의견 주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은데 설사 그거를 100% 그냥 10분 이해해서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거 외에 당연히 야당 의원으로서 그 외에 문자 준 거 네. 있습니까? 하면은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없었습니다.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거 증언 거부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거 소지가 있으니까 자꾸 얼버무리는 거예요. 네. 이거는 떳떳하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 뒤에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자칫하면 이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